사연부터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6살인 미라는 조심성이 많고 수줍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죠. 그렇게 단짝 친구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옆집에 같은 6살 친구 지아가 이사를 왔습니다. 활달하고 유쾌한 지아는 이사 온 첫날부터 미라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더군요. 안녕, 너네 집 어디야? 와, 그럼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지아와 미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치원도 같이 다녔고 별일만 없다면 하루 종일 붙어 지냈죠. 미라는 지아와 친구가 되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더 이상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이런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아와 논다며 놀이터에 나가던 미라가 곧이어 울적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엄마, 지아가 안 놀아줬어. 다른 애들하고만 놀아. 이 말을 들은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둘이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무슨 일이지? 미라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엄마는 미라를 앞세워 지아가 있는 놀이터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지아는 또래로 보이는 다른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미라 엄마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어루만지며 지아를 불렀습니다. 지아야, 지아야, 미라랑 놀아야지. 에이, 미라가 네가 안 놀아준다고 섭섭해하네. 지아는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근데 미라가 안 논대요. 그러곤 지아는 하던 놀이를 계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라 엄마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지아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지? 실내 놀이터 비용을 내준 것도 여러 차례고 집에 올 때마다 간식을 해먹인 건 또 어떻고. 지아가 미라의 친구라고 여겨 고마운 마음에 그리한 것인데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혹시 그동안 지아가 미라를 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그날 밤 미라 엄마는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이런 일 가끔 있지요. 쟤랑 얘랑 친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아이가 나타나니까 헌신짝 버린 듯 내동댕이 치고 새로운 아이에게 가버리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배신감이 들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기 아이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애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의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아기 아이들의 친구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죠. 유아기 때부터 단짝 친구가 생기기는 하지만 이 시기의 단짝은 그냥 자주 보고 만나고 함께 많이 논 상대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유아기는 아직 우정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이고요. 유아기에게 친구는 일시적인 놀이 상대, 바로 그것입니다. 미취학 유아는 지금 현재 자신과 함께하는 아이를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평소 자주 놀던 친구와 놀이터에 갔을 때 새로운 아이가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그 친구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 처음 봤던 그 아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거와 상관없이 처음 본 아이도 친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미취학 유아들은 발달상으로 자기중심성이 매우 높은 시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중심성은 이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놀 때도
자기 입장만을 생각해 다른 아이가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자신이 상대에게 해줘야 될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자신이 함께 놀아주거나 새로운 친구와 친해지도록 이끌어줘야겠다는 생각 따위는 들지 않는 것이죠. 이 시기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재밌어 보이는 놀이에 끼고 싶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가간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놀고 싶으니까 다가간 것처럼 다른 아이도 함께 하고 싶으면 나처럼 다가갈 거야.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수줍음이 많고 적응성이 다소 부족한 아이가 자기도 놀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주저할 때 아이들은 그걸 용기의 부족이나 수줍음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쟤는 이 놀이 하고 싶지 않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일단 놀이가 시작되면 다른 아이들을 새로이 끼워 넣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일부러 새로운 아이를 배척한다기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놀이를 멈추고 새로운 아이를 위한 놀이 확장을 생각해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이가 매우 적극적이고 놀이 아이디어가 다양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처음 보는 아이에게 다가가 선뜻 놀이를 시작할 수 있고 놀이 중간이라도 자신이 나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다면 곧 함께 어울려 놀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아이라면 자기 것만 관심 있는 아이들 틈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그냥 가만히 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엄마가 나서서 얘들아 얘랑도 같이 사이좋게 놀아라 라고 나름 끼어들게 해주었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놀이에서 자기 역할을 만들어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역시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적극적인 아이 친구를 믿고 그 아이가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이 역시 낭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어린 유아들은 타인을 돌보고 이끄는 것에는 발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놀이에 쉽게 포함시키지 않는 것, 평소 알고 지냈던 아이가 다른 새로운 아이들과 놀며 우리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 이처럼 의리 없이 보이는 행동은 고의성을 가진 잔인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실 유아들이 갖고 있는 인지적인 발달적 한계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에이 저런 의리 없는 녀석 같으리라고 저런 애랑은 놀지 마!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대신 조금 수줍고 소극적이어서 또래와 놀고 싶지만 선뜻 끼어들지 못하는 아이를 두신 부모라면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래 관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아이 혼자 시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엔 부모님이 함께 또래 놀이에 아이와 함께 참여해도 됩니다. 이때 부모는 이렇게 해야지, 저거 해야지 라고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에서 부모님도 한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을 통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차차 놀이 집단에 적응을 하고 편해지게 되면 그때 부모님은 서서히 빠지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이가 끼고 싶어하는 놀이 집단 옆에서 비슷한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들이 자동차 경주 놀이를 하고 있다면 그 옆에서 카센터 놀이를 하는 것도 좋죠.
그러면서 경주에서 고장난 차를 고치거나 더 좋게 빨리 달릴 수 있게 개조하는 역할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언제까지 어른이 나서서 도와주어야 하냐며 아이 스스로 극복해 나가도록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기도 하세요. 물론 결국 아이가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러한 힘을 갖기도 전에 시도도 안 하고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고 체념하기도 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는 힘이 약한 아이라면 살짝 처음 시작을 도와줘서 아이가 또래 관계를 자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래와의 놀이에서 즐거움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면 아이는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